Alright, hold on, everybody. Hold together. 10 seconds. 네, 안녕하세요. 배준비 월드의 배준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다시 리뷰 컨텐츠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제가 오늘 리뷰할 제품은 어떻게 보면은 출시한 지는 시간이 조금 지나서 왜 이 제품을 리뷰하느냐 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소니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유저분들이라면은 한 번쯤은 다 사용해 보셨거나 들어보셨을 렌즈, 연어같이 돌아간다고 해서 연어 렌즈라고도 하는 55.8mm 자이스 렌즈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얘기들이나 전문적인 얘기들로 리뷰를 하시면서 풀어나가신 분들이 많이 이미 계시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왜 이 렌즈를 사용을 해야 되는지, 왜 이 렌즈를 추천하는지 조금 알기 쉽고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그러면 좀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장점 3가지와 단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장점에 대해서는 크게 3가지, 이 3가지의 장점이 사실상 이 렌즈를 구매하게 되는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장점은 보시는 것처럼 이 렌즈는 상당히 작고 가볍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소재 자체가 메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플라스틱 소재로 만든 50mm 렌즈보다는 조금 더 무거울 수는 있지만, 일단 안에 들어가 있는 렌즈 자체가 비구면 렌즈가 3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렌즈 자체가 해상력이 굉장히 높은 것에 반해서 설계에 비해서 무게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무게는 총 281g 정도가 되고요. 실제적으로 많이들 사용하시는 풀프레임 바디 알파7 마크3나 이제 R3 같은 경우에 마운트를 했을 때 무게 자체가 이제 1kg 남짓 내외 정도 되는 무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DSLR이라던가 다른 타사 카메라에 비해서 무게적인 이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기도 하죠. 또한 보시다시피 구경이 작습니다. 구경이 49mm로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장점 단점이 있는데요. 일단 장점 측면에서 봤을 때 필터의 구경이 작다라는 거는 그만큼 만약에 보호용 필터, UV 필터라던가 CPL 필터 혹은 ND 필터를 착용했을 때 그만큼 필터의 가격이 저렴해질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렌즈를 사는 것 자체도 첫 스타팅 렌즈라던가 아니면 여러 필요에 의해서 구매를 하시겠지만, 경제적인 부분, 금전적인 부분에서 렌즈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제 거기에 부합할 만한 작은 필터 구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금전적으로 이익이 있다라는 것을 첫 번째 장점으로 들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장점입니다. 두 번째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 렌즈의 존재의 이유, 가치의 이유라고 할 수도 있는 뛰어난 해상력과 선예도인데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렌즈를 칼로 베일 듯한 선명함을 가진 렌즈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조리개가 최대 개방을 했을 때 f1.8이라는 수치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f1.4라던가 1.2 같은 렌즈 같은 경우엔 더 밝고 더 드라마틱하게 심도 조절이 가능하겠지만 몇 가지 단점이 있죠. 무겁다던가 아니면 가격이 비싸다던가 하는 단점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1.8이라는 조리개 수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에 반해서 이제 최대 개방인 1.8에서부터 높은 해상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상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과장을 해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조리개를 1.8부터 22까지 조일 수 있거나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심도의 조절을 용도뿐인 거지, 해상력은 사실 1.8부터도 선명하게 나온다 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시죠. 명성에 걸맞게 최대 개방에서부터도 굉장히 선명한 해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첨부한 사진을 한번 보실 텐데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로우 파일을 JPG로 변환한 원본 파일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렌즈는 1.8 최대 개방일 때의 사진인데요. 이 사진만 봐도 해상력 자체가 높은 편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조리개를 조금 더 조여서 F4나 F8 정도까지 갔을 때는 더 훌륭한 해상력을 갖게 되겠죠.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중앙부부터 주변부까지 고르게 해상력이 높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단렌즈고 1.8이라는 조리개 수치를 놓게 되면은 중앙부만 선명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주변은 조금 더 선명함이 떨어지고요.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조리개를 조금만 조여줘도 주변부까지 다 디테일이 살아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자이스 렌즈이기 때문에 이 파란 방패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코팅이 이제 T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플레어 억제력이 굉장히 높은 렌즈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호불호가 조금은 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플레어가 많이 들어가서 조금 빈티지하거나 아니면은 감성 있는 사진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플레어가 너무 억제가 잘 되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것은 이제 개인 기호의 차이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후보정에서 플레어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많이 보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플레어 억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보케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조리개 날이 9개이기 때문에 원형의 모양을 잘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는 완벽한 원형의 모양을 갖추고 있고, 주변부도 상대적으로 이제 예쁜 보케 모양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보케가, 주변부 보케가 이제 회오리 치는 모양을 많이 보이긴 합니다. 이것 또한 조금 호불호가 있고 개인의 차이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살짝 코에 가깝기 때문에 이 보케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주변부 보케가 많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이 부분도 조금 유의해서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장점입니다. 사실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소니 네이티브 렌즈 중에서도 AF 속도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빠른 렌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나 이제 소니 플래그십 바디인 알파9에 마운트를 했을 경우에는 정말 빠른 속도로 AF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지금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는 이 마크3 카메라, M3 카메라에서도 이 렌즈를 꼈을 때 AF 속도는 정말 빠릅니다. 제가 사실 50mm 렌즈를 구매를 할 때 많이 고민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50.4 플라나 렌즈랑 55.8 자이스 조나 렌즈 두 가지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여러 가지 고민 요소가 있었지만 그 중 한 가지가 바로 AF 부분이었어요. AF가 아무래도 조금 더 빠른 렌즈를 더 편하게 선호를 하기 때문에, 물론 제가 스포츠 사진 같은 특별한 사진을 많이 촬영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가끔씩 촬영하는 행사 촬영이라던가 아니면 빠른 AF가 필요한 사진들이 몇 장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무게부터 AF 속도까지 조금 더 편안한 렌즈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렌즈를 선택하게 됐고요. 물론 행사 사진을 예시를 들긴 했지만 행사 사진에서 55mm 쓰는 거는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다음은 단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단점이자 그 단점에 대한 저의 변명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단점이라고 먼저 설명을 드릴 부분은 바로 가격입니다. 일단 타 브랜드 혹은 심지어 소니 네이티브 렌즈 중에서도 50.8, 그러니까 50mm 1.8 렌즈 같은 경우나 타사의 같은 화각대의 카메라 렌즈들이 기본적으로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어요. 이 렌즈가 제가 지금 가장 최근에 확인했을 때 인터넷 최저가 기준으로 82만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소니 렌즈가 몇몇 렌즈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격 변동이 심해요. 출시가부터 오픈마켓 가격이 수시로 변동을 해서 싸지거나 비싸지거나 하는데, 그것을 감안해도 50mm대 표준 화각 단렌즈에서는 조금은 비싼 가격을 하고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카메라 바디와 함께 렌즈를 샀을 때 처음 입문을 하는 렌즈로 추천을 드리기 위한 렌즈인데 가격이 부담되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제가 변명을 한 가지를 하자면, 기본적으로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50.8 렌즈도 충분히 훌륭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 해상력이라던가 사용 환경, 그리고 이제 소음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비싸게 불합리한 가격은 아니다.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납득을 할 수 있는 가격이다 라고 변명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단점입니다.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구경이 작죠. 아까 전에 구경이 작아서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점이 바로 뭐냐면 구경이 작기 때문에 최대 개방을 했을 때 주변부에 비네팅이 많이 생깁니다. 눈으로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실드를 치기는 많이 어려워요. 그나마 이제 다행인 부분은 카메라 자체적으로 렌즈 보정을 하거나 아니면 후보정을 할 때 렌즈 왜곡이나 비네팅 보정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는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비네팅이 완화가 되고 억제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렌즈 보정을 끄고 정말 오리지널로 사진을 찍었을 때는 최대 개방에서 비네팅이 확실하게 눈에 들어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어느 정도 무게와 구경에서 얻는 장점이랑 상쇄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비네팅에 민감하시는 분들 혹은 후보정을 따로 하지 않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8 최대 개방에서 비네팅이 눈에 신경이 쓰이실 수도 있다라는 점도 참고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제가 렌즈 왜곡을 끄고 카메라로 로우 촬영을 했던 f1.8 최대 개방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면 주변부의 비네팅이 어느 정도 눈에 보일 정도로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주광에 찍은 사진임에도 비네팅이 어느 정도 보인다는 것은 후보정이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세 번째 단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두 번째 단점과 같은 이유에서 생기는 단점이에요.
밝은 단렌즈이기 때문에 광학적인 설계상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단점입니다. 비단 이 렌즈뿐만 아니더라도 비슷한 화각대에 비슷한 조리개 값을 가진 렌즈들은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문제점이 하나 있죠. 바로 색수차입니다. 색수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밝은 단렌즈에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인데, 요즘은 이제 라이트룸이라던가 보정을 하실 때 색수차를 어느 정도 억제를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민감하신 분들, 혹은 이제 정말 사진을 많이 확대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풍경 사진, 특히 나뭇가지 같은 데서 색수차가 나거나 얇은 거에서 색수차가 많이 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경이 쓰이시는 분들은 꼭 후보정을 하실 때 색수차 제거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도 팁비자 변명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마지막 단점입니다. 제가 이 렌즈를 사용을 하면서 모든 부분은 변명을 하고 모든 부분은 그냥 납득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저도 불편하다고 느끼고 정말 이건 실드를 칠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렌즈의 최소 촬영거리, 최소 초점거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다른 50mm 렌즈보다는 최소 초점거리 자체가 굉장히 긴 편입니다. 그래서 매크로 렌즈까지는 아니더라도 접사를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피사체와 가깝게 촬영을 하면 좋겠는데, 어느 정도 가깝게 다가가게 되면 초점을 잡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소 초점 거리가 너무 먼 편이라, 50mm 치고 먼 편인 거죠. 먼 편이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 렌즈 같은 경우에는 2875 렌즈, 28mm, 75mm 탐론 렌즈인데, 저 렌즈 같은 경우에는 28mm 단에서, 광각단에서 정말 클로즈 컷을, 매크로 컷을 많이 가깝게 찍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더 비교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인물 사진을 촬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끔씩 빛이 좋을 때 클로즈 컷을 많이 촬영을 하길 원하는데, 그런 컷들을 이제 사실상 최소 초점 거리가 너무 멀게 되면 촬영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실 많이 제가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감수를 하셔야 되는 치명적인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서 이 부분이 별거 아니신 분이 있으실 거고, 저처럼 이 부분이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됐든 간에 단점들을 전부, 제가 생각하는 단점들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 정리를 한 거니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리 시간입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어떤 분들에게 필요하다, 이 렌즈를 사야 되는 이유를 정리를 하게 됐을 때, 일단 선명한 사진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크지 않은 부피의 렌즈를 원하시면서 AF가 빠른 렌즈가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하는 렌즈입니다. 가격적인 부분에서 조금 비싸게 느껴지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풀프레임 카메라를 살 수 있고 렌즈 하나를 골라서 입문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렌즈예요. 사실상 줌 렌즈로 시작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거는 순전히 저희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제가 풀프레임을 사용하면서 첫 렌즈로 구매했었던 게 이 표준 단렌즈 55mm 렌즈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아끼는 렌즈고, 몇 번을 사고 팔았지만 다시 결국은 사게 되는 렌즈, 연애 렌즈였어요. 그래서 선명하고 빠른 사진, 그리고 나름 합리적인 가격을 가지고 있고 작은 부피, 그리고 카메라의 바디캡으로 쓰고 싶은 렌즈를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적극 추천해드리는 렌즈입니다. 반면에 이런 분들에게는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조금 반대의 개념이에요. 렌즈가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인위적인 느낌이 그만큼 강해지기도 합니다. 좀 빈티지한 사진, 그리고 레트로한 느낌, 아날로그한 느낌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인물 사진과 풍경 사진의 대세가 되어버리는데, 이 대세가 돌고 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선명한 사진보다는 빈티지한 사진을 사람들이 선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인 느낌이 조금 나는 거를 감안하고도 쓸만하다, 혹은 후보정에서 그걸 많이 낮추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겐 추천을 해드리고 싶지만, 후보정을 따로 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너무 쨍한 느낌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은 렌즈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접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까운 촬영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맞지 않는 렌즈이기도 합니다. 물론 50mm 렌즈로 접사 촬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진 않을 거예요. 매크로 렌즈를 따로 구매를 하시거나 사용을 하시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염두는 하고 사용을 하셔야 된다. 생각보다 음식 사진, 사람 사진이나 카페 스냅 같은 걸 찍거나 할 때 화각이 조금 타이트하고 그 와중에 최소 초점 거리가 조금 멀기 때문에 불편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거는 여담이지만 제가 느끼는 또 하나의 불편하고 단점이 하나 또 있습니다. 재질이 메탈이죠. 메탈이고 블랙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렌즈는 스크래치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렌즈 자체에 스크래치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민감하게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느끼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살짝이라도 긁혀서 칠이 벗겨지면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장비에 민감하신 분들은 관리에 유념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총평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장점과 단점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렌즈입니다.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고 고민을 해보시고요. 이 렌즈가 고민이 되다가 조금 더 사는 쪽으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구매하시고 나서 후회하지는 않으실 렌즈라는 거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젠가 다른 렌즈를 구하게 되고 다른 렌즈가 더 좋아져서 이 렌즈를 잠시 사용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또 돌아오게 돼 있는 면허 같은 렌즈였다. 지금까지 소니 55mm f1.8 렌즈에 대해서 좀비 리뷰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